자, 그래서 크게 집합이 일단 정의 쪽이랑 그 다음 연산 쪽 두 개로 나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번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는 단원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막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우선 얘기를 해봅시다. 집합이라는 애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보통 대문자로 하죠. 맞나요? 그래서 우선 구성을 보시면 이제 1번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안에 원소라는 애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집합은 주로 뭘로 씁니까? 대문자 A, B, C 같이 영어 대문자로 쓰고요. 원소는 보통 스몰 a, 스몰 b, 스몰 c, 점점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또는 숫자로 표기를 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가 나오는데 집합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명확하고. 명확한 거지. 그래서 1번 일단은 집합이라는 용어 그리고 원소라는 놈의 어떤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집합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애를 원소입니다, 아닙니다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집합의 일종의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기준이 애매해서 회색 분자 같이 E가 이렇게 선에 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네. 얘는 무조건 들어온다와 아니다. 그러니까 원소이다,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이렇게 선을 타는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꾸러미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룹을 만드는 건데, 이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할 수 있게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소는 이제 그 집합 안에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구성원들,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합은 말한 것처럼 대문자로 많이 쓰고 원소는 소문자로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애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요? 기호를 어떻게 써요? 이런 기호를 쓰죠. 산발이 이었지, 갈색이 짜리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게 원소이다라는 표현인 거고, 반대로 집합 원소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는 어떻게 써요? 아니니까 등호 때처럼 짝대기 그어서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애매하게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하는 것도 아닌 사람처럼 저렇게 애매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깔끔하게 할 땐 하고 놀 때 노는 것처럼 원소이면 원소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저렇게 핸드폰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닌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집어넣으라고 핸드폰 빨리 시키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이라는 용어, 원소라는 용어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표현 방법 여기 써있잖아. 몇 가지 있어?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뭐죠? 1번은 대놓고 그냥 다 쓰는 원소 넓어. 나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원소 나열법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원소는 어떤 애요? 라고 한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써놓은 거지, 글로. 그치? 글로 쓰지, 그리거나 수식 같은 걸로 쓰는 조건을 그냥 이제 대놓고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 할 때 원소 나열법은 이런 거죠. 집합 A는 1, 2,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원소를 그냥 콤마를 찍어가면서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은 거 두 번 쓰기 있기 없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순서도 의미가 없어요.
1, 2, 3이라고 쓰면 1이랑 2랑 3을 가지고 있다는 그냥 의미야. 이걸 2, 1, 3이라고 쓰면 다른 게 아니라고요. 2, 1, 3이라고 써도 같은 거죠. 그렇게 써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보통 숫자는 오름차순, 알파벳도 이제 알파벳 순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조건 제시 보면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똑같이 쓴다고 치면 A는 자 보세요. 중괄호를 한 다음에 바를 써요. 보통 X를 쓰죠. 네. 근데 여기 꼭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러면 이놈에 대한 이놈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 이게 A 더하기 B면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를 원소로 가지는지 쓰고 뒤에 요놈에 뭐? 설명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되는 애고 이놈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어떤 애고 그 애들을 원소로 가집니다라고 예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조건 제시법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조건 제시법 써놓으면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뭐라고 바꿔야 돼? 당연히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하겠죠. 마치 원일 때 일반형 준 거 표준형 바꾸듯이 보통 조건 제시법으로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로 바꾼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읽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래서 읽을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x바 x는 뭐 3 이하의 자연수 이따구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본다는 거죠.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가 어떤 애다? 3 이하의 자연수. 그럼 1, 2, 3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써서 파악하고 문제를 푼다고요. 자 그럼 이거랑 좀 아예 생뚱맞게 다른 얘기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 벤 다이어그램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예요? 그림이요.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집합을 주머니처럼 쓰고 그 주머니 안에 원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른다. 라는 약속을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주로 언제 쓰죠? 그 나중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막 이런 문제 풀 때 그런 거 풀 때 씁니다. 당장은 잘 안 써요. 그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 이거를 솔직히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해. 근데 이제 설명할 거는 있으니까 자 설명할 게 조금 있으니까 자 3번 다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가 있어요. 일단 1번 개수가 되게 많아. 그럼 우리가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죠? 개수가 많다 적다기보다는 정확히는 개수가 아무튼 카운팅이 가능해. 셀 수는 있어. 그러면은 결국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유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애를 뭐라고 부르죠? 무한. 무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만 알면 돼. 이런 용어가 있구나. 개수가 유한계인 거랑 무한계인 거니까. 그치? 뭐 알겠어. 근데 이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공집합이죠. 이게 중요하죠. 공집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야.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면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 봐봐.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원소가 없잖아.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쓰라고 하면 이 안에 쓸 게 없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 상태가 지금 공집합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애들이 착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가 쓰다 만 건지 공집합을 표현한 건지 헷갈리잖아. 이 사람이 쓰다가 그냥 잠깐 졸아갖고 안 쓴 건지 아니면 진짜 공집합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자 라고 해서 어떻게 쓰기로 했다? 동그라미에 땡 붙인 거죠. 맞죠? 네. 짝대기 하나 듣는 거. 요렇게 쓰고 이걸 뭐라고 부르자? 공집합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인 거지? 그치 얘들아? 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공집합이라는 애가 나온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기호를 얘기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기호가 있죠. 이거는 약속을 한 거니까 외우면 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N은 뭐겠어 얘들아? 이 N은?
넘버겠지, 맞지? 네. 개수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n 쓰고 소괄호 쓰고 요 안에 뭐가 들어간다? 요 안에 집합이 들어가면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토해내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기호를, 연산 기호를.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요 소괄호 안에다가 집합을 넣으면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 결과물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튀어나오는 그런 걸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일단은 기본 집합이랑 원소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가 설명이 되는 건데 너무 쉬운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걸 거야. 맞아 아니야? 그치 얘들아? 네. 이 정도는 다 알잖아.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기본적인 뜻과 표현을 설명했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볼 건데 그냥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바로 여러분 이거는 좀 참여하면서 들어야지 안 졸려. 참여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눈으로 보고 풀리는 거니까. 자, 문제 1번을 그냥 보자. 자, 다음 중 집합인 걸 구하래. 자, 1번은 왜 안 된 거야? 동그라미 1번은? 이게 왜 집합이 아닌 거죠? 유명한의 기준이 애매하죠. 네. 맞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2번은 또 뭐가 왜 안 되는 거야? 잘하는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구분하는 선을 그렇게 애매한 거야. 맞아 아니야 이런 게. 그쵸? 뭐 영어를 잘하는 이렇게 하면 애매하잖아. 점수 차라리 이거를 토익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명확한 건데 그냥 생뚱맞게 잘한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3번은 또 왜 안 돼? 작다의 기준도 애매하죠. 차라리 4번은요? 가까운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인 거야? 5번이겠죠. 5번은 확실하잖아. 1 이하, 1 이상 2 하면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습하듯이 하면 돼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가볍게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그럼 뭐 유형 2번은 할 것도 없고 넘어가고 자, 유형 3번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냥 9번만 좀 해볼게요. 보세요. 9번 봐봐. 자, 집합 A가 원소가 어떤 애를 가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를 가지고요. 집합 B가 원소를 2랑 4를 가져요. 아, 오늘 쉬어가는 단어 맞네 아무리 봐도. 자, 그럼 집합 C를 봐봐. 내가 어떤 애를 원소로 가지겠다? A랑 B랑 더한 애를 원소로 가지겠다는 거야. 근데 A는 어떤 애? A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고 스몰 B라는 애는 어떤 애? 집합 B의 원소를 가지고 하겠대. 그럼 여러분 이거 풀 때 보통 표 만들어서 풀면 편하죠. 맞아 아니야? 네. 봐봐. 어떻게 표를 만드느냐. A, B를 이렇게 깔아버려. 다 해보는 겁니다. 싹 다 해야 돼요. A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고 B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면 편합니다. 눈 떠! 자, 표를 만들면 0, 1, 3, 4가 되고 2, 3, 5, 6이 되는데 여기서 3이 겹친다고 두 번 쓰는 거 아니랬죠? 네. 그래서 이 결과물인 0, 1, 2, 3, 4, 5, 6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실제로 8가지가 나오지만 누가 겹쳤어요? 3이랑 3이 겹쳤어 안 겹쳤어? 겹쳐서 실제로 몇 개 나와요? 겹치는 거 2개 쓰지 않으니까 원소가 몇 개? 7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D는 어떤 애예요? D는 A랑 B랑 곱한 애를 가지는데 A는 집합 A의 원소, B는 마찬가지 집합 B의 원소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쪼개서 곱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푸는 게 보통 편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안에 하나도 안 놓치니까 안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 8. 그럼 이거 겹치니까 두 번 쓸 필요 없겠죠? 맞지? 그럼 6개 나오겠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합 D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4,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잠깐만 봐봐. 만일 2라고 해서 A, B인데 잘 보세요. 바하고 A는 집합 A의 원소, B도 집합 A의 원소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A랑 B라고 썼기 때문에 A랑 B랑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네. 그냥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B도 집합 A의 원소예요. 그럼 표를 만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A이자 B가 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를 쓰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 채운 애들이 원소가 되겠죠. 맞니 얘들아? 네. 같은 거 써도 된다 안 된다? 이게 만일 조건에 A랑 B랑 다르다라고 하면 같은 걸 빼면 돼요. 근데 그런 말 없으면 A, B라고 써서 A랑 B랑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뭐 이건 푸는 건 굳이 안 보여줘도 되긴 한데 보여주자면 이거 어차피 이거 똑같이 이거 부호만 반대로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고 해보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원소 원소 나열법으로 안 돼 있고 조건 제시법으로 연산하는 문제가 그냥 거저주는 문제 내신에서 1번부터 10번 안에 거저주는 문제로 나와요. 네,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표 그리는 게 덜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표 그려서 푸세요. 괜히 저런 거 표 안 그리고 10초 아끼려고 하다가 계산 실수하지 말고 하나 빼먹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유형 4번 무한집합과 유한집합. 사실 그래 눈으로 보면 알죠? 상황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조금 문제거든? 요거 좀 같이 보자. 얘들아 요거는 오히려 그 앞쪽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을 한 거 보시면 되는데 개념 설명한 거 보시면은 요 예시를 봐봐.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원소라는 애가 이 원소의 정의랑도 관련된 건데 봐봐. 자, 원소라는 애는 무조건 저렇게 ABC만 있나요? 아니죠. 어떤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이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봐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에 A도 있고 B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집합 CD도 있고 공집합도 있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있대. 막 이딴 게 다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런 애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나요? 맞습니다. 자, 대신에 그러면 이게 또 가지는 성질이 뭐냐면 집합을 몇 개로 셀까요? 정확히는 이제 원소인 집합은 몇 개로 세요?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이 NA는 몇 개예요? 집합 A의 원소 몇 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은 알겠어. 이건 쪼개서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야? 자, 원소 안에 있는 집합은 한 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 기호를 풀지 않아요. 바구니를 안 푸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인 거야.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면 원소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 집합, 요거 자체가 집합 A의 원소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리고 그때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대신에 뭐다? 이걸 풀어서 두 개라고 세지 않고 이걸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것만 실수 안 하면 틀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봐봐. 밑에 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몇 개예요?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우리 공집합 정의가 뭐였어? 0개죠. 근데 잘 봐.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뭐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근데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몇 개다? 한 개인 거죠. 애들이 은근히 이런 거 실수를 많이 해. 한 개죠. 그죠? 그럼 이거는요? 이건 몇 개죠? 이거 집합도 한 개로 취급하고 1도 한 개로 취급하니까 몇 개?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집합 기호를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왜 그래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정한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이건 설명 금방 해. 지금 이렇게 설명만 하면 돼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럼 이게 집합의 부분집합이겠지? 딱 봐도 집합의 딱깔이잖아. 그치 얘들아? 밑에 부화 같은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시가 여러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서초구는 서울시 밑에 있죠. 네. 맞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서울시 안에 또 이제 그 안에도 걔도 집합이라고 사실은 뭐 동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 안에.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서울시 안에 서초구가 이제 부분 집합인 거죠.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 A 이거 설명을 좀 하자면 A라는 집합이 A, B, C, D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애가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부분집합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누가 다 가지고 있다? A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로 만든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애를 가지고 어떤 애를 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아 아니야? 네. 그럼 물어볼게.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손으로 쓰래. 어떻게 돼? 여러분 써봐. 자, 많지? 몇 개 있어? 16개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쓰라고 하는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부분집합을 쓰세요라고 하면 원소가 0개 있는 거부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까지 씁니다. 그럼 원소가 0개 있는 건 뭐예요? 일단 공집합이죠. 0개. 맞아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원소가 1개 있는 애가 누가 있어? A, B, C, D까지 있겠지. 맞아 아니야? 네. 이렇게 5개 썼다. 그 다음에 2개 있는 거 쓰는 거야. 2개 있는 거 뭐 있죠? 네. A, B, A, C, A, D 하고 A 없는 B, C, B, D 하고 마지막에 C, D까지 있겠지. 맞아 아니야? 이게 지금 원소 2개 있는 애들. 그 다음 원소 3개 있는 애가 누가 있어? A, B, C, A, B, D, A, C, D, B, C, D 있겠지. 맞죠? 그리고 싹 다 있는 애가 있어요. 맞아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인 것까지 쓰면 끝났지. 원래 집합이 원소가 4개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다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각각을 가진다 안 가진다의 조합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라는 놈 안에 B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구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원소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다 X 고르면 뭐예요? 공집합인 거고. 맞지? 네. 하나만 동그라미 되면 원소 1개 이내 나오고 2개 동그라미 이렇게 2개인 거 나오지. 맞지 얘들아? 네.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요거는 4C1이지. 4개 중에서 1개만 가진 거지. 그래서 몇 개 나와? 4개 나오고. 요거는요? 4개 중에서 2개만 원소 가지는 거니까 4C에서 지금 몇 개 나와? 우리가 알다시피 6개 나오는 거죠. 배웠던 것처럼. 맞나요? 네.
요거는요 4C3 해서 다시 4개 나오고요. 얘는 4C4에서 4개인 거, 아니 1개인 거고 맞지? 얘도 4C 영항을 몇 개? 1개인 거야. 그래서 총 몇 개 나와? 16개 나오죠.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OX 선택을 몇 번? 4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푼다? 이제 2의 거듭제곱으로 푸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조합을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네. 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또 용어가 하나 더 있지? 원래 부분이라고 하면 적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하랑 미만의 느낌이거든? 미만이랑 이하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미만은 포함하지 않고. 미만이랑 이하의 차이는 같다를 넣었냐 뺐냐지. 맞아요? 그래서 같다를 빼고, 그러니까 같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만 묶어서 하는 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미만의 느낌으로 용어가 또 하나 있다고요. 뭐? 진부분집합. 이게 무슨 진짜겠어요, 느낌상? 참진짜겠지, 그치 얘들아? 맞아? 네.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 빼고. 그러니까 미만의 느낌 맞잖아. 갖다 뺀 거예요. 같은 집합 뺀 거겠지, 그치 얘들아?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설명 끝. 다 있어. 여기 있는 내용. 물론 이제 같다의 개념도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같은 건 뭐 자기 원소 똑같이 가지는 게 같은 거겠지.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같은 애잖아. A랑 B랑.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저기서 발 하나 뺀 겁니다. 발 하나를 빼요. 그래서 이렇게 입 벌린 쪽으로 부분집합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됐어요? 네.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A랑 B랑 같지 않은 애가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걸 포함하면 이하가 돼서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요 정도 알면 끝나는 내용이야. 오늘 설명하려고 한 끝. 자, 그래서 좀 정리해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기호를 해야겠죠? 집합과 집합 사이에 부분집합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맞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다? 여기 있는 원소가 싹 다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짝대기를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 없는 애가 있다는 거지.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거. 공집합은 당연히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겠죠? 네.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요. 그쵸? 에휴. 자,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얘가 가진 걸 얘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가진 걸 얘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되죠.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안 불러놓기는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묶어서 봐도 되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만일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A가 가진 원소를 B가 다 가져. B가 가진 원소도 A가 다 가져. 근데 따로 빠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소가 동일한 거지.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쓴다? A는 이런 B. 거를 우리가 집합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합은 원소가 아예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부분집합 관련된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개수 관련된 걸 합니다. 자, 5번
부분집합의 개수.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정리할게요. NA라는 원소의 개수가 A개면 부분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부분집합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A개만큼의 원소한테 OX를 까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너 부분집합의 원소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선택권을 준다고. 그래서 그거가 OX 되는 만큼에 따라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몇 개? 부분집합의 수는 2의 2의 거듭제곱 개수만큼 나옵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2번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돼요? 몇 개를 빼면 돼요? 자기 자신 하나 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3번 이렇다 보니까 특정한 원소 B개를 가지고 또 특정한 원소 C개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봐봐 쭉 OX를 하는데 어떤 애는 O로 고정되고 어떤 애는 X로 고정되면 결국 선택지가 있어 없어? 모든 X는 선택지가 고정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걔들은 빼고 나머지로만 OX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나온다? 2의 A 빼기 B 빼기 C개. 그러니까 얘들만큼 그냥 OX를 안 하는 거야. 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있어. 여기서 얘들은 가지는 걸로 확정, 얘는 안 가지는 걸로 확정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실제로 이제 나머지 선택지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된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시키는 대로 A랑 B는 넣어놓고 C는 빼놨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야. D야 너 어떡할래? E야 어떡할래? F야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택하면 되겠지. 그러면 선택하는 거에 따라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도를 가지면 선택지를 가지면 자유도를 가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고정이 돼버리면 선택지가 없으면 자유도가 없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로 고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8가지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풀어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오늘은 쉬어가는 파트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원소의 개수가 B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 뭘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 이건 여기 없는데 써주세요. 어차피 사진 찍어 올리겠지만 조합으로 풉니다. 그래서 A개 중에서 B개 고르는 요걸로 구하겠죠. 아까 보여줬잖아. 다시 1, 다시 2 맞지? 그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B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뭘 쓴다? 우리가 앞서서 경우의 수를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이걸 안 쓴 이유가 교육과정상 집합을 배우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나중에 배웠어. 근데 이거 못 썼다고. 근데 지금은 반대죠. 우리가 공수원에서 조합을 배우고 왔죠. 그럼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일단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알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용이 진짜 별게 없고요. 그냥 워크북 정도 풀어보면 풀릴 거예요. 그냥 따라 풀면. 그러니까 제가 별로 설명할 게 없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부분집합 한번 구해보고 부분집합 개수 한번 구해보면 충분히 풀 거거든. 그래서 숙제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서 고쟁이까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풀어오고 질문하는데 고쟁이도 사실 쉬울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그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아예 막 못 풀만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세요. 1시에 가시는 분들 가시고요.